오늘 보실 때는 등기제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다음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40페이지부터 시작이 되죠. 등기 청구권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제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등기 청구권에 관한 논의는 그 책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등기제도 보실 차례입니다. 등기제도의 첫 번째 등기는 1번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동산에 있는 소유권 등기가 이 소유권 등기가 원인 없이 이게 말소되었다. 이 등기가 불법하게 이게 말소되면 소유권이라는 물권이요. 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없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다. 왜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이게 존속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 이 등기가 존속 요건이라면 소유권의 존속 요건이다. 이런 해석이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 등기가 없어지면 등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말소가 되는 순간 소유권도 없어진다. 이런 결론이 돼요. 그런데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닙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일 뿐.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이게 말소가 되어도 등기가 말소되어도 소유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이 땅 소유자가 A라고 되어 있을 때 B가 서류 위조를 해서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이거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C한테 이렇게 매각을 해버렸을 때 C는 이게 위조되었다는 걸 이거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다시 매각을 하게 될 테니까 이렇게 이전 등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일단 얘가 C가 등기를 했으니까 저 땅의 소유자로 추정이 되죠. 그렇지만 A가 이게 위조되었다는 걸 입증하면 소유권에 기해서 소송으로 이걸 말소할 수 있겠습니다. A가 소유권에 기해서 이걸 말소를 하고 그 다음에 C의 등기도 말소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거 말소 이렇게 해서 자기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맹점이 이걸 B를 상대로도 말소를 해야 되고 C를 상대로도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번거로우니까 번거로운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이전 등기하는 것도 이렇게요. 현재 소유자 C로부터 진정한 소유자 A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방법. 이걸 우리는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때 진정명의 회복에서 두 번째 알아두실 거는요. 이 진정명의 회복은 이 말소 등기죠. 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 이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말소 등기하는 거죠. 말소 등기에 가름해서 말소 등기에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는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말소 등기의 성격은 뭐냐? 얘 소유권을 A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거. 방해하는 걸 뭐 하는 거냐? 방해 제거하는 거죠. 방해 제거 청구하는 거니까 이 진정명의 회복도 방해 제거 청구의 성격을 띈다는 거.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 대신에 이전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 이게 진정명의 회복이고요. 그 성격은 법적 성격은 뭘로 본다? 방해 제거 청구다. 반환 청구가 아니라 방해 제거라는 거.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이중 보존 등기 나오죠. 이중 보존 등기는 이 땅에 보존 등기가 A 앞으로도 되어 있고 B 앞으로도 이렇게 보존 등기가 두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이때 얘 앞으로 69년도에 얘 앞으로 71년도에 이렇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 땅은 하나인데요. 땅은 한 필지인데 소유자가 둘이 될 수 없잖아요. 이때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은 뭐냐면 선등기가 먼저 보존 등기된 거, 즉 선등기가 유효.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요. 이 후등기는 무효라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이중 보존 등기 해법입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가 두 개 돼 있으면 먼저 된 게 유효, 후등기는 무효다. 설령 후등기를 기초로 D가요. 이걸 매매나 경매를 받아도 이 땅을 경매받아도 또는 매매로 가져와도 얘는 소유권을 못 갖습니다. 선등기가 유효기 때문에.
자, 이게 이중 보존 등기 문제. 자, 읽어볼게요. 실체 관계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뒤에 격려된 등기, 후등기는 무효입니다. 후등기는 무효. 이때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보존 등기는 실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실체에 부합해도, 이게 실체랑 부합한다는 말은 뭐야? 실체하고 똑같아도 이게 무효다, 무효. 후등기는 무효다. 세 번째는요. 무효인 후 보존 등기요. 무효인 후 보존 등기의 근거에서는 등기부 취득 시요. 얘가 등기하고요. 얘가 등기하고 몇 년이 돼도 10년이 지나더라도, 등기하고 10년이 지나더라도 등기부 취득 시효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 보존 등기에서 쟁점 3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가 무효라는 점. 이게 설령 실체에 부합해도 무효고, 그 등기를 토대로는, 이 등기를 토대로는 10년이 되어도 취득 시효가 부정된다라는 거. 예, 그 3번째 게 전원합의 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보실게요. 중간 생략 등기가 되겠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우리 실무에서도 많이 씁니다. 탈세 목적으로요. 그죠? 이렇게 토지를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렇게 10억에, 을은 다시 병환 때 또 이렇게 15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할까요? 그럼 갑과 매매 계약을 한 거, 이 땅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한 거는 누구일까요? 병이 아니라 누구예요? 을이죠. 을과 매매 계약을 한 겁니다. 갑과 을이 10억에. 근데 다시요. 을이 병에게 전매를 하고 등기를 어떻게 하기로 한 거냐면, 을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주기로 할게요. 직접 이전 등기해주기로, 직접 이전 등기하기로 3자 간에 합의를 봤다 이거죠. 그러게 되면 을이, 중간자죠. 중간자 을이 원래 원리 원칙대로 하면 을 앞으로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병 앞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기를 가져가야 되죠. 을 앞으로 등기를 하고 다시 병 앞으로 등기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순차적 등기라고 그래요. 순차적 등기. 또 세금을 다 내야죠. 취득세, 양도세를. 이걸 내지 않으려고 직접 이전 등기하는 겁니다. 실익은 이거죠. 탈세 목적이죠. 그래서 탈세 목적 중간 생략 등기는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하느냐?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허가구역에서는 무효고 그걸 제외하고는 무효가 아닙니다. 그리고 103조 위반도 아니라는 거죠. 그 2가지를 중간 생략 등기 우리 쪽에다가 기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사법상 무효입니다. 무효가 아닙니다. 무효가 아닙니다. 이거 중간 생략 등기는 사법상 무효가 아니다.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는 103조 위반도 아닙니다. 민법 103조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탈세일 뿐이죠. 탈세일 뿐이지 103조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에서 쟁점이 되는 거는 2가지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3자 합의가 되면 직접 이전 등기를 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제 2가지 방법이에요. 3자 합의가 되면, 3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할 필요 없고 직접이요. 직접 갑에다 병으로 등기 쏴주면 돼요. 근데 3자 합의가 안 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갑에서 중간자, 그 다음에 병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하고요? 직접 이전 등기한다. 직접 이전 등기. 합의가 안 되면 순차 이전. 예, 이렇게 2가지로 접근해 들어가시면 쉽습니다. 그럼 내용이 딱 압축이 돼요. 딱 2가지로. 자, 여기서 이제 유념할 부분은 3자 합의가 되면 이렇게 직접 등기를 쏴주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합의의 의미입니다. 이 합의. 무슨 합의를 한 거예요? 중간자 앞으로 등기를 하기로 안 하기로 갑을병 간에 합의를 했다라는 뜻이지, 이 합의가 계약 당사자가,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갑과 병으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중간 생략 등기하기로 합의했다는 뜻이 등기를 을을 안 거치고 직접 하기로 한 거지, 계약 당사자가 갑과
갑과 을이지 갑과 병으로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계약 당사자, 이 매매 계약이요. 이 갑하고 여기가 만약 호동이라고 그러고요. 호동이하고 여기는 효리하고 매매 계약을 한 거는 갑하고 호동이하고 효리죠. 이 갑하고 누구요? 병. 여기는 영자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여전히 누굽니다? 갑과 을입니다. 갑과 병이, 즉 호동이하고 영자하고 매매 계약 체결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 계약인수라는 개념인데요. 을의 지위가 병으로 바뀌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계약인수라고 그래요. 계약자가 효리였다가 누구로? 영자로 바뀌는 거를 계약인수라고 그래요. 그 계약인수가 돼버리면 계약자 자체가 을이 아니라 병으로 변동이 돼요. 근데 여기서 삼자 간에 합의했을 때는 계약자가 을에서 병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뭐만 바뀌는 거냐면 등기만 을을 안 거치고 병한테 직접 해주기로 합의했다는 뜻이지 계약인수요. 계약 당사자가 바뀐다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삼자 간에 합의가 되었다 해도 당사자는 여전히 갑과 을이지 갑과 병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즉 계약인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가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갑과 을이기 때문에 을이 매도인에 대해서 갖는 등기 청구권, 을이 가지고 있는 매수인으로서 가지는 권리, 즉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이게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 왜요? 얘가 매수인이니까. 만약에 계약 당사자가 효리에서 영자로 바뀌게 되면, 즉 계약 인수가 된다면 을이 갖는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 합의의 의미는 당사자가 갑과 을인 것이지 갑과 병으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을이 갖는 등기 청구권 존속하고, 거꾸로요. 갑이 을에 대해서 뭐 대금 달라고 하는 대금 청구권 이것도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죠. 돈 줘, 얘는 등기 줘. 이렇게 양당사자의 권리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그 말은 당사자가 을에서 병으로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아니한다는 거죠. 요게 아주 중요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당사자는 여전히 갑과 을이기 때문에 만약 을이 요 대금을 안 주면, 을이 갑한테 대금을 안 주면 갑은 병한테 등기를 넘겨줄까요? 안 넘겨주죠. 왜요? 계약자가 을이니까. 을이 뭘 안 주면? 대금을 안 주면 을이 갑에 대한 매매 대금을 주지 않거나 인상한 돈이요. 여기 대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1,000만 원 아니면 1억을. 그 인상분을 얘한테 보내지 않으면 갑은 병에 대해서 협조하기로 했던 거 뭐예요? 등기 주기로 했던 거를 거절할 수 있다. 등기 이전을 거부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 동시행항변권이 있으니까. 돈 안 줘? 그럼 내가 등기를 못 주지. 이렇게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 이게 3자 합의에서 중요한 맥락. 자, 그래서 첫 번째요.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최초 매도인에서 최종 매수인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3자 합의가 없으면 중간자를 대위해서 중간자 앞으로, 그 다음에 최종 양수인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순차 이전. 합의가 없을 때는 순차 이전. 이때 동그라미 4번의 별 3개요. 3자 합의 없이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격려되면
원래는요 이게 직접 가려면 삼자 합의가 있어야 되죠.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합의 없이요. 삼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없이요. 합의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미 등기가 격려되면 얘가 합의를 안 했단 말이죠. 중간생략 등기하는 걸 거부를 해서 합의가 안 되었는데 등기는 직접 넘어가 버렸어요. 이상한 일이 생긴 거죠.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 없이 등기가 이미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 이 등기 넘어간 거, 이미 등기 격려된 거를 무효로 볼 거냐, 이 등기를 무효로 볼 거냐, 유효로 볼 거냐, 이게 쟁점이 된 사안인데요. 판례는 이거를 유효로 봅니다. 아니 직접 넘어가려면 삼자 합의가 돼야 될 텐데 이건 합의도 안 됐는데요. 합의도 없이 등기가 됐는데 이게 왜 유효죠? 무효가 아니고 무효라고 해야 될 텐데 왜 유효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이걸 무효로 하게 되면 말소를 해야죠. 말소해서 다시 여기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봤자 결국은 누구 거예요? 병 거인 건 똑같아요. 영자가 땅 주인이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등기를 가져와도 영자 거, 순차 이전에도 영자 거. 결국은 이건 뭐예요?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가 된 거예요. 실체에 부합한다. 그래서 합의가 없이 등기가 되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실제랑 똑같잖아요. 영자 거는 똑같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걸 뭐에 부합한다고 하느냐? 실체에 부합한다. 그래서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래서 이걸 말소할 수 없다 이거죠. 그것이 동그라미 4번이 되겠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 관계가 있는 이상 중간상략 등기 합의가 없었다의 밑줄이요.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로서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 왜 무효로 할 수 없다?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니까. 그래서 유효다. 유효. 끝에다 유효. 단 5번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이게 무효입니다.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죠. 조심할 거는 3번이에요. 3번. 이 중간자가 이 등기 청구권, 얘가 등기 청구권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삼자 합의가 되어도 중간생략 등기하기로 삼자 합의가 되어도 의리가는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없어져요, 존속해요. 이거 그대로 존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청구권은 왜 생겼어요? 이거 매매로 생긴 거죠. 이건 채권입니다. 채권이죠. 이 등기 청구권을 일로 넘기려면요. 을이 일로 넘겨주려면 이걸 양도라고 그러죠.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려면 갑한테요. 최초 매도인이죠. 매도인. 갑한테 이렇게 통지요. 통지만으로 되느냐, 갑의 승낙을 얻어와야 되느냐 이거죠. 승낙을 얻어야 되느냐. 판례는 통지로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을 얻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통지만 했다면 이렇게요. 을이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영자한테 넘겼다. 등기 청구권을 영자한테 넘겼다라고 얘한테요. 채무자인 갑한테 통지만 했다. 통지만 했다면 병이 영자가 직접 호동이로부터 등기를 가져오는 거 불가능합니다. 통지만으로. 왜? 얘가 승낙을 안 해줘서. 그럼 직접 가져오려면 영자가 직접 이렇게 갑으로부터 가져오려면 갑의 뭐를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갑의 승낙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 삼자 합의가 돼야 된다. 이런 뜻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생략 등기까지 보셨습니다. 밑에 기출문제 꼭 점검하셔서 바로 논점하고 중요한 맥락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논점 더 있는데 그거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이 6번째 있어요. 무효등기를 유용해서 쓴다라는 말은 가령 갑의 집에 을 앞으로 융자 2억이 되어 있어서 저당권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치면 이 채무가 변제가 돼서 상환이 되면 저당권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하게 되죠. 이거는. 그럼 이거 말소해버리고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죠. 간결하게. 그런데 실무는 이걸 말소하지 않고 둡니다. 왜 두느냐? 얘가 또 대출받으려면 이 흥부가 또 융자 받으려면 또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설정비가 또 들어가요.
서류 준비 또 해야 되고 이 번거로움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저당권이 어떤 저당권이에요? 무효인 저당권이죠. 왜 무효해? 죽었어 이미. 변제를 해서 죽은 저당권이죠. 죽은 저당권을 재활용해서 다시 한번 쓰자. 그런 의미로 유용이라고 그래요. 유용. 다시 쓰겠다 이거죠. 다시 쓰겠다. 어느 저당권을? 무효인 저당권을 다시 쓰는 것. 이걸 유용이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두 사람끼리만 되는 거예요. 두 사람끼리만. 얘네 두 사람끼리만 이걸 유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설정비나 절차적으로 간소하니까. 설정비 안 들어가는 이점이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 이 집에요. 뒤에 후순위자로 여기에 전세권이 있었다. 뒤에 전세권이 있었다. 가등기가 있었다. 2번 저당권이 있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껴있으면 유용은 이거하고요. 이 저당권하고 이 전세권 또는 2번 저당권하고 충돌이 되죠. 그래서 유용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용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딱 한 줄이에요. 기억에 있어요. 이해관계인은 누가요? 제3자가 생기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은 제3자가 생기지 않을 때만 유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요.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 신축한 건물이 있어요. 새로 신축했어요. 그러면 기존 건물하고 새로 지은 건물은 물권 자체가 다르죠. 이거는 유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7번째 가등기 나오죠. 가등기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저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요. 매매하기로 예약을 하고 보통 예약을 한다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매매 예약. 사기로 약속을 미리 해두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되면 예컨대 이걸 10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예약을 하고 이 상태로 그대로 둬버리면 얘가 팔고요. 갑이 병에게 팔고 도망가 버리면 을이 미리 찜해뒀어도 이 건물을 저 건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을이 매매 예약을 한 거는 갑이랑 매매 예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요. 제3자에게는 이 예약을 주장할 수 없죠. 그럼 예약을 했더라도 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올 기회가 봉쇄가 되죠. 이래서 이 예약을 보다 확실하게 지켜주는 방법이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약을 하면요. 예약을 하면 을 앞으로 뭐가 생겨요? 을 앞으로 물권이 생겨요? 채권이 생겨요? 그래서 채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채권을 보존할 때요. 채권적 청구권. 예약을 하면 채권이 생기죠. 이 채권적 청구권을 뭐 할 때? 보존할 때. 이걸 보존할 때 가등기를 활용하게 됩니다. 라는 거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등기는 뭘 보존할 때 쓰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을 뭐 할 때? 보존할 때 가등기를 쓴다. 시험 문제.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등기를 걸었다라는 거는 뭐가 있을 때요? 채권. 이 부동산에 대한 뭐가 있을 때요? 채권이 있을 때 가등기를 치는 거예요. 물권이 있는 사람은 가등기를 칠 수 없어요. 그래서 채권을 보존할 때 가등기를 꽂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를 꽂아두면 무슨 이점이 생기느냐? 갑이 부동산을 팔아도 이렇게요. 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를 했다. 양도인, 여기 양수인. 그럼 양수인은 가등기가 있는 채로 가등기가 있는 건물을 인수한 거죠. 그럼 일단 병은 매매로 만약에 매매로 소유권을 가져왔다. 아니면 증여로 가져왔다. 그럼 일단 소유권 일로 넘어가죠. 일단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적법하게 증여로 또는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는 얘가 소유권 가져가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얘가 소유권 행사하는 건 문제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가등기만 있는 상태니까. 단 얘가 산 거는 어느 상태에서 산 거냐? 가등기가 먼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얘가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가등기가 2015년에 되어 있었다. 2015년에 가등기가 되어 있었고 이걸 매매로 사온 것이 2016년이었다. 가등기 된 부동산을 인수한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가 소유권 행사하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얘가. 그럼 의리요. 가등기 상태로는 이거를요, 이 병의 등기를 날려버리거나 없애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힘이. 가등기에는 힘이 없다, 힘이. 가등기에는 추정력도 없어요, 추정력. 이걸 말소할 힘도 없고요. 이거 여기에 가등기가 됐다고 그래서 가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기가 만약 흥부라고 그러면 흥부 앞으로 저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매매가 건물주하고 흥부하고 매매가 되었다라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어요. 이거 말소할 힘이 없어. 말소시킬 힘. 말소 청구할 힘이 없고요. 추정력도 없습니다. 가등기에는. 그리고 이거 말소할 힘 없어요. 얘가 소유자 되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다만 이 가등기가 힘을 낼 때는 언제냐?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 흥부가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를 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일로 이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상한 논리가 생겨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병도 소유자, 을도 소유자, 일물 이권주의. 이건 양립할 수 없는 거죠. 두 개 소유권이. 하나의 물권에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를 없애야 돼요. 어떻게 없애느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게 돼요. 순위가. 그러면 이 가등기는 이 본등기의 순위는 2015년 얘는 2016년 그래서 병의 등기가 을의 등기한테 밀리게 되죠. 그래서 요 중간에 처분한 거 갑이 병에게 요 2016년에 처분했죠. 만약 이 본등기가 2018년이었다. 2018년. 가등기는 2015년, 요건 2018년. 요 사이에 있는 거. 요 사이에 처분한 거를 뭐라고 하느냐. 중간 처분 등기라고 그래요. 중간 처분 등기. 요 중간 처분 등기는 얘가 본등기를 하면 이렇게 가등기에 터잡아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중간에 처분한 등기는 직권 말소가 됩니다. 등기관에 의해서 직권 말소가 되고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요. 그 말인즉슨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소유권이 다 날아가니까요. 이 소유권 이전한 게 말소가 됩니다. 딱 하나 유념할 거는 이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로 10년을 방치하면 가등기 해놓고 10년을 방치하게 되면 가등기를 하게 된 원인이 뭐였냐면 채권적 청구권이죠. 이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가등기를 거는기 때문에 이 가등기를 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됐던 이 채권이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등기 해놓고 10년이 지나면 이 가등기 말소할 수 있어요. 말소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소 대상. 이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럼 병이 얘가 지금 가등기 해놓고 10년이 넘었다. 이걸 알았다면 병이 이거를 말소 청구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유념할 부분은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로 10년 동안 두지 말자 이거죠. 두지 말자. 왜냐? 가등기 원인이 뭐라서? 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서 아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에서 정리하실 거는 두 가지예요. 중간 처분 등기는 얘가 뭐하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직권 말소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매. 두 번째는요. 가등기로는 힘이 없다. 얘는 힘도 없고 추정력이 없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본등기입니다. 본등기란다는 거는 이 소유권을 을 앞으로 가져오는 건데 이 본등기의 상대방이요. 본등기의 상대방은 갑이냐 현재 소유자 병이냐. 이럴 때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꽂을 때 주인 갑이 됩니다. 본등기의 상대방은 가등기 할 때 주인 갑이지 현재 소유자 병이 아닙니다. 더 조심할 거는 그 다음이에요. 본등기를 2018년에 하면 물권이요. 이
을 앞으로 물권이야. 소유권이 언제 생기느냐? 소유권이 생기는 시점이 언제냐? 본등기한 때. 본등기를 한 때부터 소유권이 생기는 겁니다. 본등기 시에 소유권이 생기는 거지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게 아니에요. 소급하는 건 뭐가 소급해요? 순위가. 본등기에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은 얘가 본등기 한 날 이때부터 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물권 변동이요. 물권 변동이라는 게 뭐예요? 물권 변동이라는 게. 여기서 이걸 꼭 물어보거든요. 물권 변동의 시기는 언제냐 할 때 물권 변동의 시기가 무슨 뜻이냐. 얘가 소유권자가 되는 시기요. 소유권자가 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으면 본등기한 이때지 가등기한 때가 아닙니다. 이 부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 나와 있어요. 추정력 445페이지. 그거 꼭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추정력 꼭 읽어주세요.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권 소멸 나옵니다. 물권의 소멸에 보시면 5절에 447페이지 물권의 소멸 원인에 첫째가요. 목적물 멸실 나와 있어요. 목적물 멸실. 건물이 멸실하면 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두 번째, 토지 포락. 포락이라는 건 물에 잠긴 거죠. 토지가 물에 잠겨서 효용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 물권은 토지 소유권은 사라지게 되고요. 이걸 멸실이라고 그러죠. 멸실. 두 번째는 물권 포기요. 소유권 포기할 수 있죠. 이 포기라는 거는 중요한 맥이 의사 표현을 해야지 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는 의사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 행위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기를 요합니다. 요거에 방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별표. 건물이 멸실하는 거는요. 건물이 뭐하는 것? 멸실했다. 산불이 나가지고요. 엊그제처럼 산불이 나가지고 건물이 멸실했다. 산불로 멸실한 거는 법률 행위가 아니죠. 이거는 등기할 필요 없어요. 등기 안 해도 돼요. 근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뭐하는 거? 포기하는 거. 이 포기라는 거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의사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아, 이 부분이 달라요. 멸실하고 포기가 법적 성격이 다르다. 그 다음 수용이 있어요. 수용. 수용은요. 재결 수용이 있어요. 재결 수용하고 협의 수용이 있죠. 자, 협의 수용은 뭐예요? 서로 사법상 매매하고 동일해요. 서로 협의해서 국가하고 땅 주인하고 협의해서 보상금을 정하는 게 협의 수용이죠. 이거는 사법상 매매랑 동일해요. 그리고 위에서 써보시면 협의 수용은 매매와 동일하다. 그런데 재결 수용은 강제 수용이죠. 강제 수용은 보상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땅 주인한테 국가가 땅 주인한테 보상금을 주고 소유권을 가져가는 형태. 이런 재결 수용은 보상금이 들어와야만 보상금을 줘야만 소유권을 국가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면 소유권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수용 재결일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토지에 있는 소유권이든 저당권이든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보상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소유권도 저당권도 그 토지에 있는 소유권이나 저당권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소멸시효. 네 번째에 소멸시효 나오지요. 점유권. 이거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왜요? 점유하니까. 그 다음에 소유권도 영원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는 뭐냐? 이번에는 지역권하고 지상권 두 가지만 걸려요. 20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거 하나만 체킹하시면 돼요. 다만 저당권은요.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한 저당권, 담보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채권이 죽지 않는 한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자, 이제 마지막이 혼동이 되겠습니다. 혼동. 자, 혼동에 있는 사례 두 가지를 보시면서 혼동을 마무리 치면 되겠습니다. 혼동은 동일한 사람에게 두 개의 권리가, 두 개의 지위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지위를 없애버리는 걸 혼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림 보시게 되면
갑의 부동산의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요. 병이 저당권을 뒤에 가지고 있다. 이런 상태를 가정해 볼게요. 갑의 건물에 을이 전세권. 오케이.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요. 저당권이 있을 때. 이때 이 전세권자가 주인집을 매매로 인수하면 전세권과 그다음에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죠. 을에게. 그럼 동일인한테 소유권하고 전세권 중에서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가 불필요해졌어요. 왜요? 이게 크고 이게 작은 거니까 이걸 없애버리는 거죠. 이걸 혼동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 전세권이 뭐의 목적?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면, 후순위자의 권리의 목적이면 이걸 죽인다 살린다 이거죠. 이걸 살린다. 이게 혼동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 그래도 원칙 보실게요. 원칙.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인의 소유로 귀속하고 전세권은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면 전세권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혼동을 말소등기 안 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외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 즉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일 때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동은 뒤에 후순위자가 있는지 고개만 한번 싹 돌려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뒤에 후순위자가 있으면 이걸 살리고 얘가 없으면 이걸 죽이는 거죠. 이게 사례 1번. 그 다음 사례 2번의 혼동 보실게요. 갑의 부동산에 을이 저당권이죠. 1번 저당권. 이거 1번 저당권. 병은 2번 저당권. 이렇게 저당권이 두 개 있는 거죠. 이렇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있을 때 1번 저당권자가 이 집을 매매로 사면 여기에 뭐가 생길까요? 소유권이. 그럼 소유권과 저당권이 누구한테요? 동일인 을에게 귀속이 되죠. 그러면 이 저당권을 둘 필요가 없죠. 왜? 내 집 소유권에 내가 저당권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럼 이걸 없애야 되는데 딱 하나 뒤에 누가 있으면 후순위자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한다? 존속시킨다. 반대로요. 2번 저당권자가 이 집을 매매로 사면 여기에 저당권자가 동시에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죠. 소유권을. 이때 뒤에 후순위자가 있나요? 없죠. 그럼 이걸요 없앤다 이거죠. 이 부분이 출제맥. 사례 1, 사례 2. 사례 3번입니다. 사례 3번이요. 밑에 이제 449페이지에 니은이 있는 거죠. 니은에 있는 사례 보실게요. 니은 사례가 혼동에서는 아주 자주 출제를 하고 있어요. 니은 사례 보시게 되면 이 소유권 위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요. 을이 지상권을, 그 다음에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이때 지상권자가 이 토지를 매매로 사거나 상속을 받으면 상속이나 매매로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면 지상권자에게 뭐가 생기게 돼요? 소유권. 그럼 지상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이 됐죠. 그러면 이 지상권은 필요 없는 거네요. 그럼 이걸 없애야 되죠. 없애야 되는데 뒤에 누가 있으니까요? 저당권이 있으니까 이거를 존속시킨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인데 이게 누구의 목적? 후순위자의 목적이면 이걸 존속시킨다. 그럼 얘가 없으면 후순위자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하고요? 죽이고 있으면 살리고. 간단 명료한 원칙은 이거예요. 이게 소유권과 뭐예요? 제한물권의 혼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상권자가 얘한테요. 저당권자한테 지상권을 줘버리면 지상권을 얘한테 넘겨주면 얘한테 뭐가 생기나요? 지상권과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속하게 되네요. 그럼 이거는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이 된 사안입니다. 아까 거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었죠. 이번에는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이 된 사안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느 걸 없앨까요? 지금 저당권의 대상이 지상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없애버리게 되면 저당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지상권 이걸 없애게 되면 저당권 자체도 없어져요. 왜요? 저당권의 객체가 지상권인데 이게 없어지는 순간 이것도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병은 지상권은 두고요. 이건 두고 뭐를요? 저당권 이걸 없애는 거예요. 마치 이 지상권을 뭐라고요? 소유권처럼 생각하면 돼요. 소유권과 저당권이 동일인이다. 그럼 뭘 없애요? 저당권 이걸 없애는 거죠. 단 뒤에 누가 있으면 후순위자가 있으면 2번 저당권자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고요? 존속하고 이게 없으면 이거를 소멸시킨다. 이게 혼동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예, 뒷장에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볼까요? 디귿. 점유권과 다른 물권의 혼동. 토지의 무단 점유자가요. 무단 점유자가 토지를 매매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점유권하고 소유권이 두 개가 생기죠. 이때 점유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같이 병존하게 돼요. 그래서 점유권을 혼동으로 소멸해요?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권의 소멸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잠시 쉬셨다가요. 물권법 강론 만나실게요. 감사합니다.